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현장에 나와 있고요. 바로 앞에는 입지의 비밀 유튜버분과 이별 회장님과 화성산업의 조경팀장님 세 분을 모시고 아파트를 한번 둘러보겠는데, 세 분이서 다 맞춘 건 아닌데 다 정장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만큼 오늘 아파트 소개에서 진심이시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입지의 비밀님께서는 대구의 임장 전문 유튜버시잖아요. 네. 동화성에 임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 입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신축이기도 하고 1000세대 이상 대단지, 그리고 네. 앞에 대형 병원, 네. 뭐 이런 기본적인 입지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입지로 보는 게 우선 동대구역에 대한 입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신축 대단지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대구역의 호재를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동대구역이라고 하면 우선 KTX 경부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고속버스 시외터미널이나 동부정류장이나 남부정류장처럼 이런 시외버스 터미널을 합쳐서 현재는 이제 신세계와 함께 복합 환승 센터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대구에서는 엄청 교통입지로서 탁월한 그런 동대구역 주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여기서 동대구역의 입지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도에는 광역철도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그런 호재도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과가 된 엑스코선까지도 파티마 병원역이랑 그리고 동대구역까지 정체를 하기 때문에 이 동대구역의 호재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그 동대구역의 호재를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엑스코선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세로축으로 관통하는 네, 도시철도가 그렇죠. 새로 생기는 거고, 네, 맞습니다. 파티마역은 바로 아파트 초역세권 네, 입지가 그렇죠. 되겠고, 네. 대구 미래적인 측면을 보자면 대구공항이 이제 이전을 함에 따라서 네. 대구의 발전이 약간 동부 쪽으로 좀 아, 기울어진 네.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쪽에 뭐 두바이식으로 개발을 한다던가, 네. 그렇게 되면 동부 쪽에 입지가 향후에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후적지 같은 경우에도 도심 융합 특구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공기업 이전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암 뉴타운에서 충분히 직주 근접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입지가 좀 미래 가치가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 궁금한 게요. 네. 임장 프로그램 하시니까 네네네네. 여기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분, 네. 신청자들은 어떤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동대구 화성파크 드림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대구 안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대구 근처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구미나 경산이나 외관, 대구 외에 계시는 분들도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광역철도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크겠죠. 이제는 출퇴근도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편의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구뿐만이 아니라 실거주로서도 대구 이외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특히나 수도권 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도시를 처음에 볼 때 대부분 KTX역을 먼저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도 볼 때 동대구역을 아무래도 먼저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KTX 동대구역을 먼저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대단지의 신축,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만한,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 실거주자 그리고 투자자 모두에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역 다음 이용률이 많은 곳이 동대구역인 네.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대구 경북 지방에서는 상징성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별 회장님 옆에 계신데, 회장님께서는 이 아파트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뭐 첫째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 동대구역이라는 교통의 중심이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함께 같이 살아야 될 곳이라서 파티마 병원이 그 다음이라고 뭐 바로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여기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분양 당시에 뭐 핫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른 단지보다는 우선순위로 해서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대구 조정지역 해제됐을 때 호객 노노 앱에 화성파크 드림을 모시는 분들이 네. 2,700명인가? 네, 맞아요. 그렇게 돼 있고, 네네. 지금도 호객 노노의 동구에서 제일 많이 보는 아파트가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대구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눈여겨보는 단지가 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좀 언급되는 게 뭐 건폐율이 조금 빽빽하다.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하지만 제가 예대를 하면서 네. 조경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들하고도 현장 직원들하고도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무난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그 중간중간 테마를 가지고 조경을 꾸며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50%의 건폐율을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 효과를 다 뽑아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조경이 잘 돼 있는데요. 아, 저도 생각보다 너무 네. 잘 돼 있어서 일반적인 주상복합 아파트의 조경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백구동 이 1층 저층 세대는 석가산이 이렇게 바로 보이고 이 부분이 개인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단지에서 출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백구동에 보시면 앞에 개울가처럼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1층에서 바로 조망이 가능하고 1층 앞에 수목들이 빽빽한 게 또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경을 꾸미면서 네. 조경 팀장님 조합 관계자들하고 네. 물놀이터 시설을 넣으려고 네. 그리고 조합 관계자분들도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가 네. 물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뭐 실제로 조성을 하려고 보니 그 부분이 규모 면에서 조금 작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물놀이터를 포기하고 아이들 관점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시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자 아이들 눈높이에서 저희가 시설 놀이대를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 놀이터마다 그네를 다 있는 놀이대로 설치를 했고 네. 보시면은 아이들이 색깔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록달록하게 뭐 그런 것도 조경 팀장님이랑 함께 사전에 조율을 해서 지금 각 놀이터마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화성산업 조경팀장님께서 그러면 조경을 한번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단지의 석가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단지 중심부고 네. 또 주출입구에서 들어오면서 네. 맨 처음 이제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네. 석가산으로 이렇게 단교를 했습니다. 이 석가산 안에 연못의 사이즈가 주상복합의 그런 석가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잘 나온 것 같고 예. 꺾인 소나무도 포인트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뒤에는 석가산 폭포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호수가 조성되어 있는 거고요. 예. 석가산 주변에 이렇게 티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서 앉으면서 이 석가산을 감상할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고 여기 예. 단지에 석가산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좋은 점이 있나요? 뭐 주출입구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맞이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며 1층 세대들이 바로 앞에 조망을 직접 할 수 있는 1층의 어떤 단점을 최대한 여기는 더 장점으로 살린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백구동 같은 경우에 앞에 개인 정원처럼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저기 입주인분들이 출입은 안 되는 곳이고 백구동의 저층 세대에서는 정원뷰와 석가산뷰를 동시에 볼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동, 백식동도 백식동도 마찬가지고 백육동도 그렇고 예. 단지에 중앙에 이렇게 석가산이 있음으로써 뷰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보는 특정 동이 좀 많이 있다라는 예, 게 또 그렇습니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네. 아무래도 1층이라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단차가 존재함으로써 1층이 오히려 이런 석가산 뷰를 그쪽은, 볼 수도 네. 있고 자기 정원을 그러니까 자기 개인 정원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히든 로얄로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입지의 네네. 비밀님께서 비밀을 좀 잘 캐내고 계신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레벨과 앞에 보이시는 레벨 두 개의 단차밖에 없는 거고 레벨에 올라갔을 때는 다 평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그렇게 기울여진 네. 곳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이 단층이 우리가 존재한다고 이제 알고서는 왔는데 네. 막상 실제로 와 보니까 아파트마다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블럭과 한 블럭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 되는 그 정도라서 이게 실제로 단차에 대한 단점으로 작용할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올라오면 이렇게 이곳 저희가 서 있는 곳은 평지거든요. 네. 다 평지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임장하실 때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현장에 이제 와 봐야만 임장을 다녀봐야만 알 수 있는 팩트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이제 현장에 이렇게 보셨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1층이 좀 되게 궁금한데 한번 가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석가산이 바로 밑에 있는 거고 여기가 백구동 저층이 되겠는데
조경 팀장님, 예.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을 한 곳인가요? 여기는 출입이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 뭐 관리용으로만 겨우 네. 출입이 가능하지 일반 네. 사람들은 접근을 못하고 네. 1층 세대에 거의 개인정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님, 네. 백구동 1층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탐납니다. 백구동 1층. 110동도 네. 너무 좋고요. 네. 110동은 또 이제 정남향이고 아, 하기 때문에 네. 110동도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109동의 요 라인, 요 개인정을 사용할 수 있는 요 1층 라인이 마치 이제 주택에 사는 것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전원주택. 주택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도심 속의 힐링 공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1층의 단점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네.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여기는 네. 굳이 누가 여기 올라오지 않는 그렇죠. 히든 공간이 되겠고 맞습니다. 이 공간 바로 밑에 석가산이 있기 때문에 석가산을 바라보는 레벨 자체도 고층 뷰로 볼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이런 부분 현장에 직접 와서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10동 라인은 이제 정남향이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향이 들어오는 그 조향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09동 같은 라인은 남서향이지만 네. 그래도 오히려 석가산 뷰가 이렇게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동마다 확실히 특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커뮤니티에서 많이 깔고 있는 네. 저층은 햇볕이 안 든다. 아, 네. 그렇지만 제가 계속 본 결과 네. 뭐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모든 세대 저층부 1층부까지 네. 모든 세대에 햇볕이 잘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폐율 50%라고만 봤을 때는 따닥따닥인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동간거리가 어느 정도 잘 나와 있고 110동 같은 경우에 동간거리가 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폐율이랑 좀 실제랑 좀 다르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화성에서 설계한 단지 배치의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상 이런 동간의 사이 이제 저런 공간은 좁은 게 맞아요. 근데 네.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 거실 동선을 봤을 때는 네. 대부분 예를 들어서 110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봐요. 거실창에서 트여 있는 면적이 엄청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비단 이 타입뿐만 아니라 네. 다른 타입들도 보면 거실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가 바라보는 그 측면은 훨씬 넓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현장에 네. 오니까 네.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진짜 따닥따닥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이쪽을 통해서 오진 않는다. 예, 여기는 길이 아닙니다. 백구동 측면 세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수목이 빽빽하게 조성돼 있어서 1층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정원 같은 숲길을 지나면요, 여기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단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 레벨을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 길은 네. 지금 밑에 단에서 위로 올라올 때 올라가는 이 많은 동선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동선인데 예. 여기를 강조하고자 양옆으로 아. 단풍나무 총림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을에 단풍이 들면은 예. 더 멋진 공간이 될 거라고 이제 저희들 의도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단풍나무고 단풍나무 뒤에는 이렇게 바닥 분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티하우스가 설치가 돼 있고 아래쪽에 벤치도 굉장히 색감이 조금 알록달록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화를 해서 디자인을 새로 뽑아서 조성한 내용입니다. 주변에 식재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신발 벗고 굉장히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같은데 맞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동간거리가 진짜 이 정도면은 걱정할 동간거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티하우스 바닥 분수 옆에는 여기 야외 헬스 운동기구가 있는데 이게 약간 크로스핏을 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가 예, 그렇습니다. 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원에 가거나 어디 아파트 가더라도 그냥 몸풀기 형태의 그런 운동시설이 있었는데 몸풀기 수준이 아닌데 이거는. 예, 이거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어떤 운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멀티 시설을 저희들이 뭐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 팔 운동에 굉장히 좋은 평행봉이 있고 여기 링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 예. 처음 봤어요. 아파트에 링 운동이 있는 거. 와. 여기 보면 이제 로프도 있어가지고 강철 부대 촬영을 여기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앞에 보시는 분수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티하우스가 있고요. 티하우스의 색감도 의자 색깔도 좀 화사한 의자가 좀 배치되어 있고요. 일단 이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님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옆에는 바 테이블로 이렇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귀찮을 정도로 연락을 많이 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다양한 단지들의 조경 좋은 것만 저희들이 뽑아서 많이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우리 단지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다 왜 안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시니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좋은 것만 또 뽑아서 적용을 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죠. 저희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도 이렇게 뭐 계속 웃어주시면서 입지에 충분히 조경이 나올 수 있도록 예. 해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훈훈한 광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층에 수목이 빽빽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에도 놀이시설이 있는데 여기 놀이시설은 테마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이제 레인보우 블럭이라고 이제 큐브형 놀이시설입니다. 여기도 우리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정말 네. 많은 상위 끝에 이거를 선정을 했는데 네. 이거의 장점은 네. 이 한 놀이기구 안에 17개 이상의 놀이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우와. 기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미끄럼틀, 예. 그다음 이 망 오르기, 아, 예. 그리고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그네도 있습니다. 그네가 이 안에 있네. 조합 놀이대 그네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그네가 또 있고 여기 보면 키즈 카페에 그 구조물을 옮긴 것 같은데 뭐냐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저 위에 이렇게 구조물 사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재미가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이런 구조물 놀이터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 어린이 그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유아용이 있기 때문에 돌 지난 아이들도 여기서 충분히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매력적인 것 같고 기본적인 색감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 보면 저희들 미술 장식품인데 예. 그러면 음악대라고 네. 이 미술 장식품을 아이들이 같이 여기 보면서 즐기고 놀이터와 같이 이제 하나로 조화로운 공간이 되도록 미술 장식품을 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장식품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원래 미술 장식품이 원래 해야 될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거가 총 10개소를 단지 곳곳에 배치해서 그것도 이제 국제 작가들도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제 아트 공같이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 공원 이름이 보니까 제가 아까 잠깐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예. 아트 EQ 공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음악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나. EQ를 조금 올릴 그렇죠. 수 있는. 네.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기서 활동하면서 네. 그런 EQ적인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네. 그런 그런 능력치도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식품 옆에는 이렇게 또 티하우스가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부모님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아이들이 이 큐브 놀이대에서 노는 거를 지켜보실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측벽이 이렇게 개울가로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건 정말 새로운 조경 컨셉인 것 같아요, 진짜.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조경이나 이런 특화 시설들을 잘 배치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런 뭐 전통 담장, 정독대 예.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아, 아주 정리하게 대박이다. 인사하는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티오 광장으로 해서 예. 중앙 부분에는 네. 소나무 세 줄 심고 그 주위에 아. 무릎형 정형식 정원을 모티브로 이 앞동 저층에서 바라보는 뷰가 이 느티나무 뷰가 되겠는데 굉장히 푸릇푸릇한 조경을 또 볼 수 있는 게 또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